오늘도 김은태의 1급 종목 시작합니다. 우리들의 수익률 저격수죠. 엠벤골드 김은태 매니저와 함께 하시죠.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그 어느 때보다 이 시청자분들께 매니저님의 인사이트와 1급 종목이 절실한 한우인 것 같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준비됐습니다. 네, 그럼 바로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오늘장에서 수익 낼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 단 한 종목 제시해 드릴 텐데요. 지금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일정과 시장에 관심이 몰려있는 수급을 토대로 단 한 종목, 1급 종목 제시해 드릴 예정이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가장 먼저 저희 1급 종목 안에 어떤 종목이 편입되어 있었는지 종목 리뷰부터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어제 편입했던 종목인데요. 네. 바로 원택이라는 이 화장품 관련주입니다. 정확하게 포착했고 지금도 좋은 시세를 이어주고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어제 원택이라는 종목을 편입을 했는데 피부 미용 의료기기로서 또 수혜를 받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아무래도 이제 해외에 대한 매출량 극대화를 위해서 이제 중국 시장을 겨냥했기 때문에 이번에 중국 시장 진출을 위한 또 실적들도 개선될 수 있고 이번 분기서부터 역시나 마찬가지로 흑자 전환을 돌입하면서 앞으로 꾸준한 실적이 기대가 되는 기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피부 미용 의료에서는 비율이 대장이잖아요. 네. 비율에 따라서 키 높이 같은 모습으로서 저점에서부터 올라갈 수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어제 포착을 했고 역시나 마찬가지로 고가놀이 자리에서 추가적인 상승세가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도 역시나 어려운 장인데도 불구하고 양봉 전환을 성공을 했습니다. 그쵸. 앞으로에 대한 흐름들도 주가가 꾸준하게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보여주고요. 이제 지난 작년 12월이네요. 12월쯤에 네. 직전 고점 라인에 대해서 매물대만 소화하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으로 보여지니까요. 그때까지 목표가는 홀딩하자라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택 어제 장에서 정확하게 잡았고요. 어려운 오늘 장에서도 강한 양봉 띄워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목표가까지 계속해서 홀딩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끝까지 함께 이 전략 가지고 이끌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시장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할 그 일정은 무엇인지 함께 열어보시죠. 네, 아무래도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해서 부각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이란 관련한 이슈가 더 커졌습니다. 이란 역시 보복을 하겠다라고 예고하고 나섰는데요. 네, 맞습니다. 이번에 이스라엘이 또 시리아에 있는 이제 이란 영사관을 이제 미사일로 이제 포격을 하면서 이제 앞으로 지정학적 리스크가 더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서 지난 작년 10월이었죠. 이스라엘과 하마스에 대한 전쟁이 시작되고 이후부터 주가들에 대한 흐름도가 좀 좋지 않은 모습이었는데 오늘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런 이슈로서 오늘 지정학적 리스크가 또 커지다 보니까 지수가 소폭 조정받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반사이익을 또 수혜를 받는 네. 기업들이 있었어요. 아무래도 국제유가 가격들이 상승하고 있는 모습인데 어제만 하더라도 WTI가 아무래도 85달러를 넘어서는 모습이었고요. 브렌트유도 가격도 89달러를 넘어갔고 천연가스까지도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처럼 이제 국제유가 가격들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이제 조만간에 90달러를 넘어가지 않을까라는 시장에 대한 우려도 있고요. 또 90달러가 넘어간다라고 하면은 직전 고점 물론 뭐 140달러까지는 가지는 않겠지만 네. 100달러까지는 충분히 가지 않을까라는 시장에 대해서 전망을 놓고 있습니다. 또 오늘부터 이제 오펙 플러스 장관 회의가 열리잖아요. 그쵸. 거기에 따라서 이제 앞으로 이제 산유국들에 대해서 이 원유 수출에 대한 감산을 지속적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현행 유지를 할 것인가를 놓고 아마 대비되고 있는 모습인데 만약에 지속적인 감산을 한다라고 하면은 국제유가는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이고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물가가 또다시 한번 올라갈 건데 그러면 또 악재가 또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왜? 네. 금리가 인하 시기를 좀 더 늦춰질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시장에서 역시나 마찬가지로 국제유가가 올라가는 모습을 본다라고 하면은 단발성이라도 한 번쯤은 좀 테마로서 담아보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가가 벌써 이 새벽 사이 85달러를 넘어섰고요. 오펙 플러스 회의에서도 어떤 발언을 할지 시장이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유가의 상승으로 인해서 미증시에서도 에너지 ETF가 10년 만에 최고치를 달리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집중해야 하는 그 종목들은 어떤 종목일까요? 일정 관련 종목 함께 열어보시죠. 네, 오늘 관련해서 흥구석유, 석유 관련주도 있고요. 가스 관련주 GSE, 그리고 곡물사료 관련된 한일사료까지 가지고 와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전일 상한가를 터치하고 오늘도 강합니다. 흥구석유 함께 보시죠. 네, 맞습니다. 흥구석유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국제유가가 상승하면서 대장주로서 어제 상한가를 기록했는데 아무래도 정유 제품을 판매하고 있고 뭐 석유라든지 휘발유 이런 제품을 또 동사를 영위하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국제유가에 대한 가격이 민감한 시기에서 이제 가격대 상승하면은 역시나 수혜를 받을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물론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들은 단발성으로 끝날 확률이 높아요. 하지만 네. 어제 강력하게 상한가를 밀었던 것만큼 오늘 다소 뭐 윗꼬리는 달았지만은 다시 한번 오후장에서 다시 말아 올릴 것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최근 들어서 마찬가지로 상한가를 들어갔던 종목들을 본다라고 하면요. 특히나 흥구석유 같은 경우는 오전장에 밀어놓고 오후장에 다시 한번 수급을 끌어올려서 다시 한번 그래요? 올려놔요. 네. 그런 패턴을 유지하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자리에서 뭐 대응을 해봐도 나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근데 이미 한번 상한가를 밀어놓고 나서부터 네. 윗꼬리를 달았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는 것보다 조금 더 조정을 받은 다음에 그러고 나서 대응해도 나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니까요. 조정 시 매수해보자라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흥구석유 오전 장 시작에 비해서 윗꼬리가 많이 달리는 모습인데요. 지금 당장보다도 조정 시에 매수를 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보다는 내일 그 이후에 우리가 함께 전략적으로 들어가 보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일정보다는요. 일단 한번 차트를 보시게 되면요. 네. 지난 진년 뭐 1월 달쯤에 한번 직전 고점 라인을 오늘 뚫지 못했어요. 네. 결론은 매물대를 소화하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보는데요. 일정보다는 가격적인 메리트에서 본다라고 했을 때 이 갭을 메우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오늘 자리에서도 매수가 가능할 거라고 보여지고요. 만약에 오늘 메우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만약 메우고 나서부터 만약 양봉 전환하고 있는 이 자리를 깨지고 내려온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내일이나 또는 차주에 한번 매수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갭을 메울지 않을지에 따라서 오늘 들어가야 할지 아니면 내일 이후에 매수해야 할지 시점이 변경된다라고 하셨으니까요. 흥구석유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차트 계속해서 함께 예의주시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종목도 함께 보시죠. 유가 관련주에 이어서 천연가스 관련주 GSE도 가지고 와주셨네요. 네, 맞습니다. GSE는 연료용 가스 제조하는 업체이긴 한데 사실 국제유가가 올라가면 네. 왜 천연가스가 수혜를 받나라고도 싶을 수도 있겠지만요. 그러게요. 이제 국제유가 기름 가격이 상승하면 거기에 따라서 대체 연료 에너지가 또 필요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가스 관련된 종목들도 같이 동반 상승할 거라고 이제 반사이익으로서 수혜를 받는 건데 그렇죠. 이번에 이 천연가스 가격들도 지금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원자재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물가 상승 대비해서 같이 동반적인 상승이 나오기 때문에 후발주, 그러니까 흥구석유에 대한 후발주로서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시초가 대비해서 아마 뭐 장중에 한 8% 정도 급등을 했어요. 마찬가지로 흥구석유하고 차트가 동일합니다. 네. 동일하게 오늘 음봉 전환했기 때문에 역시나 마찬가지로 저점에서 충분히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보여지니까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천연가스도 이 흥구석유에 이어서 그 후발주로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많은 분들이 왜 유가가 오르는데 천연가스를 봐야 하나라고 궁금증이 많으셨을 텐데 그에 대한 해답까지 제시해 드렸습니다. 이 후발주로 함께 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GSE까지 함께 유심히 지켜보시면 여러분들 투자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종목도 함께 살펴보시죠. 네, 이어서는 이 유가, 천연가스에 이어서 곡물 사료 관련주, 한일 사료도 다시 가지고 와주셨어요. 네, 맞습니다. 이제 지금 국제 유가가 상승하는 최종적인 원인은 네. 지정학적 리스크가 워낙에 또 크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정학적 리스크에 때문에 아무래도 반사이익을 받는 섹터들은 역시나 마찬가지로 곡물, 사료, 이런 배합 사료 관련된 종목들인데요. 역시나 오늘 예상치를 벗어나지 않고 오늘 이렇게 장대 양봉을 그렸다가 윗꼬리를 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최근 들어서 러시아, 그러니까는 EU에서 러시아에 대한 곡물 관세를 50%나 인상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수출에 대한 금지를 시켰는데, 수입에 대한 금지를 시켰는데 아무래도 곡물 가격이 상승하지 않을까라는 기대 심리로서 단발성 이슈로 끝났지만은 이번에 지정학적 리스크가 불거지면서 역시나 마찬가지로 곡물 사료주들에 대한 가격대가 상승할 거다라는 이제 기대 심리로서 오늘 장중에 이제 매수세가 들어오는 모습인데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아직까지 이평선에 대해서 저점을 높여주고 있는 모습이라고 본다라고 하면요. 지금 충분히 저점에서 매수해봐도 나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지금 충분히 저점에서 매수해도 나쁘지 않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자리값 자체는 저점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역시나 또 곡물 사료 관련주가 우리가 들어가면 또 빠지는 그런 모습을 많이 연출해 줬기 때문에 이 재료가 얼마만큼 강하게 이어질지도 궁금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런 재료들의 자체는 언제나 단발성이기 때문에 오늘로써 뭐 하루를 넘기지 않고 오늘 매수해서 오늘 파는 전략으로 좀 대응하시면 좋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물론 이게 중장기적으로 가져가면 한참 또 이렇게 바닥권에서 기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쵸? 그럼 또 지루하기 때문에 차라리 그런 걸 하시는 분들은 배제하시고 나는 단기적 트레이닝이 단기적 트레이닝이 가능하다 하시는 네. 분들만 좀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일 사료를 포함해서 곡물 사료 관련주 아무래도 단발성 재료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접근하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무엇보다도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계속해서 거론되는 가운데 세 가지 종목도 오늘 시장에서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떤 종목을 통해서 오늘은 좀 수익을 내봐야 될까요? 저는 오늘 이 세 종목 중에서 네. 물론 흥구석유가 국제유가 관련돼서는 가장 대표적인 업종이긴 그쵸. 하지만 저는 GSE를 오늘 탑픽으로 종목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천연가스. 네, 맞습니다. 천연가스입니다. 이번 사우디에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천연가스 공급에 대한 파이프를 또 잠가내면서 아마 공급이 또 불발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마찬가지로 천연가스에 대한 가격들도 국제유가만큼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본다라고 하면은 앞으로 이제 국제적으로서 원료 관련된 제품에 대한 가격들이 동반적인 상승세가 나올 것으로 보여져요. 오늘 차트 흐름으로서 역시나 마찬가지로 저점에서부터 이미 한번 고개를 들어주고 있는 모습을 본다라고 했을 때 직전 고점은 아니더라도 장중에 한번 급등할 수 있는 모습이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흥구석유가 가야지만이 GSE가 따라갈 수 있는 그쵸. 모습인데요. 흥구석유에 대한 모습들은 워낙에 또 변동성이 심해요. 심하기 때문에 차라리 변동폭이 조금 더 접근할 수 있는 양호한 측면에서 봤을 때 GSE를 단기적으로 측면으로 접근한다라고 하면은 뭐 물려봤자 네. 4에서 5% 정도 마이너스권이기 때문에 충분히 대응이 가능할 거라고 보여주고요. 일단은 흥구석유가 상한가를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면 강력하게 또 한번 급등할 수 있는 게 GSE라는 종목이라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공장에서 발전소를 돌릴 때도요. 석유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천연가스와 함께 듀얼 방식으로 돌리기 때문에 유가 상승 시에 함께 수혜를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요. 흥구석유보다도 GS에 조금 더 집중하는 날이 되자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오늘 천연가스 관련주 꼭 함께 탑픽으로 기억해 주시기 바랄게요. 그럼 계속해서 지금 시장에서 시장의 관심과 돈은 어디로 흘러 들어가고 있을지 오늘 수급 관련주 함께 열어보시죠. 코리아나도 눈에 띄고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SK 이터닉스까지 있는데요. 일단 가장 먼저 화장품 관련주 내에서도 코리아나를 콕 집어서 가지고 오신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 코리아나를 콕 집어서 가져왔다기보다도 네. 여러 가지 종목들이 많았어요. 그쵸. 네,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은 네. 코리아나를 제가 가지고 온 이유는 어제 시장에서 이틀 전에 대량 거래를 발생을 시켜놓고요. 네. 한 950만 주, 990만 주, 약 1000만 주 대량 물량을 소화를 시켜놓고 어제 유독 유일하게 양봉 전환에 성공했던 게 코리아나였습니다. 그러면 네. 이 정도로 어제 시장도 조정을 피해갈 수 없는 시장이었는데 그쵸. 대부분에 있는 화장품종들 특히나 비올도 어제는 11%나 급락을 했고요. 네. 오늘 아침에 리뷰를 해드렸지만은 이제 원택. 원택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조정받는 모습인데 유독 코리아나만 상승 추세로 전환하고 뚝심 있게 버티고 있는 거 네. 모습 본다라고 하면은 이제 저점에서부터 매물벽들을 전부 다 소화해서 추가적인 상승세가 나올 수 있다라는 기대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 화장품들에 대한 실적 자체가 이제 막 턴어라운드하고 있는 시점이라고 보다 보니까 아직까지 꾸준한 에 대한 실적은 좋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하지만 이번에 중국의 관광객들에 대한 대거 유입이 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 이번에 4월인가요? 그때부터 이제 연휴가 시작되고 이제 5월 1일부터는 이제 중국에 대한 대명절이 시작되잖아요. 네. 그렇게 됐을 때 한국으로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관광객들의 수요가 증가되면은 마찬가지로 화장품에 대한 기대 수입도 증가될 수 있다라는 걸 본다라고 했을 때 충분히 상승하지 않을까 기대를 보고요. 또 제가 이제 코리아나를 선택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장중에 급등을 가장 많이 합니다. 네. 뭐 기본적으로 한번 급등한다라고 하면은 20%는 넘게 한번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니까요. 이제 막 저점에서 상승 추세를 타고났다라고 보시면은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세가 나올 것이다라는 기대를 해보니까요. 충분히 매수해보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일의 시장에서도 강해졌고요. 오늘 시장에서도 역시나 지금 지켜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화장품주 한다라면 LG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도 보고 싶으실 테고요. 오히려 비올과 원택 같은 종목들도 함께 보고 싶으실 텐데요. 우리가 오늘은 코리아나에 한 번 더 집중해보는 날이 되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종목도 함께 살펴보시죠. 수급 두 번째 종목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인데요. 이 분할 상장 관련된 내용, 인적 분할 내용도 나왔지만 오늘 시장에서는 좀 큰 폭으로 7% 가까이 하락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네, 맞습니다. 어저께 인적 분할에 대한 이슈로서 장중에 한번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네. 오늘 시장 지수가 밀리다 보니까 그쵸. 아무래도 고점에서 무리한 자금력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차익 실현 물량을 쏟아내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미 한번 어제 급등을 했기 때문에 이격도가 많이 벌어졌어요. 직전에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격도가 벌어진 것만큼 다시 한번 조정세가 나오고 있는 모습이라 보이고요. 역시나 오늘도 조정은 나왔지만은 뭐 큰 악재가 없었기 때문에 충분히 버틸 수 있는 구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워낙에 또 저점에서부터 워낙에 신고가를 크게 띄워놨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접근하는 것보다는요 보유자들 영역으로 좀 체크를 한번 해보시고요. 네. 이제 슬슬 보유자분들도 매도하는 자리를
잡아놓고 이제는 어느 정도 물량을 또 수익을 좀 실현하자라는 포지션을 가지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보유자의 영역이고 차츰 수익을 실현해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어쨌든 인적 분할 그리고 우주항공에 대해 조금 더 집중하겠다. 여기에 더해서 우주항공청에 대한 기대감도 있을 텐데 그럼 전반적으로 우주항공 섹터에 대한 전망과 앞으로의 가능성은 어떻게 보실까요? 네, 맞습니다. 이번에 5월 27일 날 우주항공청이 개청이 되는데 네. 거기에 대한 기대를 많이들 가지고 있어요. 그쵸. 이미 한번 우주항공 관련된 종목이었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수출권들도 있기 때문에 수주 내용들을 보신다고 하면은 뭐 충분히 더 갈 수 있는 모습이라고 보여지겠습니다만은 워낙에 또 많이 올라왔고 맞습니다. 그 외쪽으로서 이제 막 올라가고 있는 게 하나 시스템, 네. 뭐 AP 위성, 뭐 컨택 이런 종목들이 이제 막 저점에서부터 올라오기 시작했기 때문에 우주 항공청 관련된 종목을 본다라고 하면은 위성 시스템이라든 위성 통신 단말기를 제조하고 있는 업체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이게 저희에게 좀 답변이자 해답이 된 것 같은데요. 우주항공청 기대감의 관련 종목을 보고 싶다면 말씀해주신 관련 섹터와 관련 종목까지 꼭 함께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 종목도 함께 봐야 되겠죠. SK 이터닉스를 가지고 와주셨는데요. SK D&D로부터 인적 분할을 추진했고 지금 4거래일째 긍정적인 흐름 보여주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어저께까지 연속 3거래일 상한가를 들어가면서 오늘도 네. 역시나 마찬가지로 음봉이지만은 그래도 장중에 좀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어요. 근데 좀 아쉬운 건 뭐냐면은 오늘 23%까지 찍고 나서부터 윗꼬리를 길게 달았다는 거죠. 네. 그러면 어느 정도에 대한 차익 실현 물량이 이제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신재생에너지로서 이제 분할돼서 나오는 모습이었는데요. 마찬가지로 지금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수급들의 쏠림 현상이 오는데 매물벽이 없다 보니까 뭐 거래량만 동반해서 올라와서 충분하게 뭐 가볍게 상한가를 기록했던 기업이기도 해요. 네. 하지만 지금 자리 워낙에 높이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자리는 좀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니까요. 지금 신규로 접근하는 것보다는요. 지금 자리에서 보유자들 영역으로 체크 한번 해보시고 만약에 직전 라인이 이 갭을 메우는 이 자리만 깨지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홀딩하는 전략을 드리겠지만 만약에 이 음봉 자체가 직전에 대한 이제 고점을 깨고 내려온다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에 대한 차익 실현 물량이 쏟아져 나올 수 있으니까요. 그 점에서는 매도 포지션을 가지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SK 이터닉스 오히려 매도 전략을 주셨는데요. 이게 지금 신규 상장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체감이 되지 않을 수 있겠지만 3거래일 연속 상한가였습니다. 충분히 고점이기 때문에 차익 실현 매물에 대한 부담이 충분히 많다. 이지를 알고 대응하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수급 종목 관련해서는 어떤 종목을 대응해 봐야 하는 게 현명할까 고민이 되는데요. 아무래도 그럼 1번일까요? 네, 맞습니다. 네. 저는 정확하게 딱 코리아나를 원픽으로 좀 꽂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화장품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고 실적이 향상될 거라는 이제 모습도 있겠지만은요. 중국에 대한 단체 관광객들에 대한 이제 수요가 증가되면은 역시나 가장 먼저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인 화장품이 먼저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되니까요. 오늘 코리아나라를 원픽으로 꼽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수급 탑픽 코리아나 화장품 관련주니까요. 함께 잘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시장에서 우리가 대응해봐야 하는 그 단 한 종목, 1급 종목 함께 열어보시죠. 오늘 종목 이구산업. 구리 네. 가격 많이 올랐죠? 네, 맞습니다. 앞서 이제 국제유가 관련돼서 원료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제는 구리도 가격이 상승하고 있고요. 구리뿐만 아니라 금 관련된 종목들도 네. 금 가격이 월등하게 또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다 보니까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도 수급이 보이고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이제 이구산업 같은 경우는 앞서도 설명을 했지만은 동 제품을 만들고 있는 제조업체이기도 합니다. 최근 들어서 구리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서 수혜를 받는 업종이기도 한데 어제까지 양봉 전환으로 3거래일 내내 상승하다가 네. 오늘 다소 소폭 조정받는 모습을 보였어요. 하지만 지금 자리에도 충분히 저점에서 매수가 가능하다라고도 보여지니까요. 충분히 참고 한번 해보시고요. 최근 들어서 기관과 외국인들에 대한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추가적인 상세가 나올 수 있다라는 기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차트 한번 보시면요. 이제 직전 고점 라인을 깨지 못하고 아직까지 박스권 안에서 갇혀 있고요. 21선 자체가 이미 한번 차트 흐름도가 상승 추세를 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오늘이 아니더라도 이번 주 또는 늦어도 다음 주에는 추가적인 상세가 나올 수 있다라는 기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는 현재가 매수 한번 편입 한번 해보도록 할 거고요. 목표가는 1차 목표가 5,300원 남아보고 손절가는 4,200원 잡고 대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의 1급 종목 이구산업까지 편입을 해보도록 하고요. 빠르면 이번 주, 늦으면 다음 주에도 추가 상승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오늘 종목까지 함께 짚어봤는데 시청자분들 시장 대응하기 너무 어렵다라고 하신다면 어떻게 하면 추가적으로 함께 공부 이어갈 수 있을까요? 네, 네이버 녹색 밴드에다가
검색창에다가 김흥태라고 검색하시면요. 무료로 입장이 가능하시고요. 오시면은요. 제가 드렸던 종목에 대해서 리뷰를 남겨드리고 또 시장에 대한 시장 상황이라든지 정보를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많이들 오셔가지고요. 좋은 정보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도 일정과 수급 버무린 1급 종목 제시해드렸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이 시간 다시 찾아올게요. 내일 다시 만나요. 안녕.